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산 중공업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이거 시나리오 1번을 보시면 두산 중공업을 인적 분할합니다. 인적 분할은 수평,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은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100% 자회사. 이거는 내가 만약 50% 그러면은 50%, 50%. 그 똑같은 게 여기 있죠. 44%, 44%. 그래서 두산 중공업을 사업회사, 투자회사로 나눕니다. 인적 분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을 두산이랑 합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두산은 지금 두산솔루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각이 된다면은 그 돈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빚을 1년에 3조 원을 갚아야 되는 게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럼 돈을 가져오려면은 두산중공업이 지금 두산솔루스를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매각 자금을 지금 두산이 가져오고 이걸 다시 두산중공업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은 그냥 바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이어서 다음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두산솔루스를 지금 이 박정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대략 4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표를 보면은 두산이 가지고 있는 건 16%고 이 오너가 두산솔루스를 가지고 있는 게 44%인데요. 이 오너가의 돈도 이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매각을 해서 돈이 생기죠. 이 돈을 어떻게 하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두산중공업 사업회사에 넣으면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구조 개편하기 위한 동력도 마련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산솔루스를 이제 팔고서 오너가에도 돈이 들어오고 이 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오너가는 이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사업회사로 만들어서 이걸 또 돈을 넣어서 키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나리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단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합병을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너 일가에서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인프라코어를 인적 분할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핵심은 두산 밥캣이 있습니다. 두산 밥캣이 돈을 그 잘 벌어들이는 캐시카우잖아요. 이 두산 밥캣을 매개로 두산 중공업을 정상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국가 신기술 등 이유로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인적 분할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그리고 투자 회사로 분리가 되겠죠. 그럼 이 투자 회사를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요 위에 두산중공업이랑 여기 있죠. 이거랑 이렇게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병을 하면은 여기 밑에 지금 밥캣이 있잖아요. 밥캣이 그 창출하는 캐시플로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두산솔루스 매각 자금을 이 합병한 애들이 그냥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됐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 두산중공업도 인프라코어랑 이렇게 여기 시나리오 2가 있네요. 여기 2를 보면은 자, 인프라코어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36%로 나눴죠. 수평적인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회사, 투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앞에서 이거 두 개 합친 것처럼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이랑 인프라코어 투자회사. 여기서 핵심은 두산중공업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1년에 빚을 3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캣으로부터 이제 뭐 돈을 들어오는 거를 바로 써버릴 수가 있죠. 빚을 갚는데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 인프라코어를 지금 매각을 하기 좀 힘드니까 이거를 분리를 한 다음에 이 투자회사랑 이제 두산중공업을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은 지위구조 개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밥캣에서 창출되는 현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도 밥캣 매각을 통해 단번에 부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산그룹도 최근까지 이 개편 방안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는 왜 안 될까 하면은 지금 그 부실한 거는 중공업이고요. 인프라코어는 밑에 바켓이 있잖아요. 인프라코어는 건실합니다. 그럼 누가 이 합병을 반대할까요? 이쪽은 합병을 좋아하겠죠. 하지만 인프라코어 쪽 주주들은
아니 이거 건실한 기업을 지금 이 중공 빚더미 앉은 1년에 3조 갚아야 되는 기업이랑 합병을 하면은 우리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엄청 반대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밑에 내용인데, 이런 인프라코어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빚도 많은데요. 그 다음에 2018년에 7천억, 2019년에 4천억의 단기 순손실 기록할 만큼 부실 기업이다. 빚도 많은데 속 적자도 나는 기업이라는 거죠. 빚도 많고 적자도 많고, 이런 기업과 인프라코어를 합병한다고 하면은 주주들이 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막대한 부실을 떠안는 합병인 만큼 64% 외부 주주가 지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프라코어는 영업이익이 1,700억 원으로 상당히 이제 건실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안은 밥캣이 핵심인데요. 결국에는 밥캣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지금 매각 리스트 올린 계열 회사 다 팔아도 정상하기 힘드니까 캐시를 벌어들이는,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 밥캣을 팔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두산중공업이 1년에 3조를 갚아야 됩니다. 단기 차입금 1년에 3조를 갚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지금 두산솔루스 같은 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 했죠. 그래서 이게 흥행이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밥캣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나리오 2인데요. 밥캣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걸 매각해서 돈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밥캣으로 인해서 캐시플로우를 좀 가져오던가. 그런데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인프라코어 그리고 밥캣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건데요. 인프라코어를 인적 분할합니다. 그래서 사업회사나 투자회사 나눕니다. 그다음 투자회사를 두산중공업이랑 합병을 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자회사가 밥캣이 되죠. 그러면은 바로 가져와서 쓸 수 있고, 매각해도 매각 대금을 바로 쓸 수 있고, 이거랑 비슷한 게 시나리오 1에 있었던 두산솔루스를 매각했을 때, 지금 두산이 솔루스를 가지고 있지 두산중공업은 한 단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을 또 인적 분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두산중공업이랑 또 두산이랑 합병을 하면 두산솔루스로부터 뭐 매각을 해도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랑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대충 이제 뭔지 아셨을 겁니다. 삼성 SDS 사례를 볼 건데요. 2016년 6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보다 주주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업 분할은 사업 부문 내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은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를 신설하는 것이었고요. 인적 분할은 그 주주 구성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 이거는 수평적이라고 했습니다. 물적 분할이 왜 손해를 보느냐라는 것은, 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매각이 목적일 경우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각 과정에서 자주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 삼성 SDI가 케미칼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롯데케미칼에게 매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SDI가 있고 그 밑에 케미칼이 있었는데 물적 분할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쭉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저 사업 부문 때문인데 저거를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직접적인 이익은 받지도 못하면서 기업 가치는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거를 팔아버렸다면 말이죠. 이제 반면에 인적 분할할 경우에는 내가 지분 어차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팔아버린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이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뭐 인적 분할하면은 이제 거래정지 후 재상장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NHN이나 네이버가 이거 인적 분할된 사례로 합산 시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왜 물류회사, 모회사, IT 서비스 사업을 100% 자회사라는 물적 분할이 대주주 입장에서 베스트냐라고 하면은, IT 사업을 삼성전자에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물류 사업만 이제 남게 되거든요. 삼성 SDS는 이거를 다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면은 지배구조 관점에서 시너지가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IT 사업만 쏙 날아가 버리고 삼성 SDS는 지금 물류 사업만 남게 되니까 IT 쪽 생각하고서 들어오신 주주님들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알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